f 프라임 x를 얘를 한번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뭐 나올 거 아니야. 2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ax 나오는데, 그러면 요 놈의 이 미분을 한 이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형태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이거? 요거 아니야, 요거. 요게 이 형태잖아. 그러면 문제 거의 끝났지. 왜냐? 지나는 이 x절편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f'x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을 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f'x를 표현해보면 이건데, 이거를 정적분하면 원래 함수인 fx를 찾아낼 수도 있지. 그지? 적분상수 c가 있긴 한데 그거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찾는데, 혹시나 주어진 함수값이 없으면 못 찾는 거고, 그거 없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자, fx가 요 식인데 일단 봅시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 자, 얘가 어떤 형태냐면 좌우대칭이지. 그지? 좌우대칭이라는 말은 얘랑 얘랑 같은 값이란 얘기야. 같은 값을 곱하면 당연히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같거나 크지. 오케이. 이거 뭐 검증 간단하게 끝났지? 그 다음에 원래 함수를 부정적분을 했는데 그게 0 나온다? 자, 4차 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어?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게 적분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뭐 이렇게 지난다 치고 좌우대칭인 모양만 살려서 이해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이거는 0이여야만 하나? 아니지. 적분상수가 뭐냐에 따라서 우연찮게 0이 될 수도 있지만 무수히 많은 꼴이 생길 거 아니야. 왜? 이거 정적분, 얘 부정적분 해도 그렇지. 이거 이거를 부정적분 해가지고 뭘 찾아갖고 풀라고 하는 애들이 이미 늦은 거고, 이 fx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보고 하면 돼. fx를 정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가 무엇인지 나와야 되는데 무엇인지가 확정이 안 되지. 여기에서 이거 부정적분 해봐야 적분상수 c를 못 찾아낼 것이고, 그거 가지고 모르는 미지수 가지고 또 정적분을 하죠. 그거 어떻게 찾아내? 아무튼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놈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0이 아니고 플러스가 나오지. 이 문제는 왜 냈냐면 이 fx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fx가 뭐라고? 좌우대칭, 우함수.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틀렸지? 자, f0이 0보다 크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게 어찌됐든 개형을 통해서 답을 내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여기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이건 f'x고 f'x가 이거라는 얘기는, 이걸 좀 작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f'x가 뚫고 올라가잖아, x축은. 그러니까 극소가 되지.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꺾이지 또.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로 또 꺾이지. 꺾이고 쭉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쯤에서 다시 올라가? 여기쯤에서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W 모양처럼 생겼는데 좌우대칭인 거를 보고, 그리고 요 점이 이렇게 만나면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건데
적분상수가 뭔지 따라서 이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 equal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를 몇 개나 갖는지는 확정된 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건 맞는데 도대체 x축이 이런 형태인지 어떤 건지 알게 뭐야. 적분상수를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 아무 조건이 없잖아. 따라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고 단언을 내리는 경우가 혹시나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뒤통수 맞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 알겠지? 자, 개형을 통해서 확실히 이런 거를 검증한 게 낫지. 이거를 A, B를 찾자고 덤비고 적분상수 C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시간 버리고 망하는 거니까 요 정도로 답을 내고 요 정도로 나오는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의 판단력만 있으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답이 이거네. 기억 하나만 맞지? 맞지? 요거.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발역전 프로젝트. 자, 4등급을 위한 수능 수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0번까지 하고, 이제 21번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할 텐데, 21번이 사실 객관식 끝판왕이고, 그 출제자의 자존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서 쉽게 풀리지 않고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주관식이랑 이제 같이 해서 한 10문제 정도는 좀 진지하게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따로 강의하는 거로 하고 자 시작을 할게요. 3, 4등급 학생들을 위한 일발 역전 프로젝트. 지금 뭐 수업할 때마다 잠깐씩 언급하겠지만 3등급, 4등급 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뾰족한 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100일도 안 남은 이제 막판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공부량으로 1, 2등급 학생을 따라잡기 쉽지가 않고 문제를 접근할 때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좀 일종의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4등급 학생한테는 문제를 대할 때의 태도가 막연하고 모호하면 안 되고 뭔가 명확한 원칙을 갖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계산 능력도 좀 떨어지고 문제를 이렇게 경험한 경험의 양도 그렇게 충분치가 않고 여러 측면에서 1, 2등급 학생에 비해서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감안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1, 2등급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갔다는 그냥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선생님이 다른 강사랑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은 점은 발상을 좀 달리 한다는 거야, 발상을. 그러니까 어떤 발상이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문제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견적 있지, 견적. 자,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견적을 내고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멋대로 풀잖아. 그냥 뭐 이게 눈에 보이면 풀고 뭐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한 문제 가지고 막 10분씩 막 그냥 진짜 어영부영 시간 허송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뭐 주관식은 거의 대여섯 개 손도 못 대고 이러고 내는 애들이 많다고. 이러지 말자 이거지. 자, 문제에 대한 견적을 내고 접근하자가 내가 4등급 학생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고, 그거는 이제 문제 설명하면서 간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21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집합이네, 집합.
집합의 원소가 x이고 그 x가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이 n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네. n 이하의 자연수. x는 n 이하의 자연수. 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집합 x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의 개수를 an으로 하자 이건데,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뭐 21번이니까 응당 어렵겠지만 an2라 할 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an분의 1의 값은 이라고 해서 값을 물어봤다는 거. 자, n을 이용하여 표현을 해야 되고, 즉 an의 일반항 뽑아내란 얘기야.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an분의 1을 이 무한히 계산을 하다 보면 뭐가 상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왠지 무슨 무한 등비급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부분 분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앞뒤 항만 남겨놓고 가운데 토막 싹 다 날아가는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문제는 an이라는 요 a에 관한 일반항을 뽑아내지 않으면 손을 못 댄다는 거는 알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n 이하의 자연수라고 an이 주어진 거는 이건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지. 예를 들면 a1은 뭘까? 1 이하의 자연수니까 1이지. 요집합 얘기하는 거고. a2는 2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봐라. 그러니까 1, 2. 이런 거 생각하는 건 별거 아니지. 그렇게 따지다 보면 an은 1, 2, 3 쭉 가서 n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인 거는 알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가와 나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이란 원소가 x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1은 x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조건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지. 그 x라는 집합이 an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 둘이 뭐 문자로 나와 있고 기호로 나와 있지만 말로 하자면 뭐냐면 x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an의 부분집합이다. 이다. 요 정도까지. 자, 이 정도에서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x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데리고 있다는 얘기네. 공집합은 적어도 아닌 거네. 그리고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홀수이다. 자, 예를 들면 A3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1, 2, 3이라는 원소 3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x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며. 얘는 무조건 무슨 뭐 고정 멤버야. x라는 무슨 어떤 뭐 걸그룹이 있다면 그 걸그룹의 무슨 센터인 거지. 뭐 센터 무조건 들어가 있는 애. 얘 믿고 무슨 걸그룹 낸다는 얘기네. 근데 얘랑 얘 중에 누구를 이제 멤버로 같이 갈까라는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조건이 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집합 x 원소의 개수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걸그룹 멤버를 정하는데 홀수명으로 하자. 이거 홀수명으로.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이거일 수도 있는 거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 혼자, 얘네들은 솔직히 좀 약하고 좀 불안불안하니 너만 나가라 해서 솔로 그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솔로 가수로. 그 다음에 1인조 갖고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3인조로 가자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솔로로 나오는 경우랑 3인조로 나오는 경우 해갖고 이건 뭐겠어? A가 A3 요거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A3가 얼마? 하나, 두 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대충 감은 잡았다 이거야. 근데 4등급 학생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 정도에서 보이는 정도까지만 대충 파악하고 여기서 천착하지 말라 이거지. 이거 가지고 승부를 보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건드려 갖고 10분 20분 허송했는데 답을 내면 좋지만 만약에 못 냈다 그럼 망한 거거든. 왜냐 22번부터 뭐 대략 한 25번까지는 쉬운 문제에서 조금만 손만 대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거 하나 건드리자고 걔네들을 갖다가 소홀히 한다? 그 점수를 얻는 시험의 목적상 이건 대단히 미련한 전략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대충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만 이해하는 상태로 대충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이거 나중에 풀 건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쉬운 거 먼저 하고 오케이? 내가 수능을 볼 때 이렇게 했어. 대충 어느 정도까지 파악은 해놓고 마무리에 시간 한 40분 50분 남았을 때 못 푼 문제들 중에 정답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 갖고 내가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 풀 것인가, 이게 내 전략인데 4등급 학생한테는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야 돼. 손을 댈 필요가 없거나 좀 승산이 낮은 문제에 관해서 오랜 시간을 잡아먹고 허례해버리면 이거 망한 거거든. 대충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눈치채가지고 답낼 자신이 있다, 5분 안에 견적 뽑아가 끝낼 수 있다, 그럼 하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뺍시다. 자, 22번. 아까 21번은 4점짜리고 얘는 3점짜리 1점 차이인데 이거는 견적이 금방 나오지. 자, 얘 2의 제곱인데 2분의 1승이니까 2 16 2의 4승인데 2분의 1승이 두 번 거듭되어 있는 거지. 얘 뭐야 4분의 1승이고 4승이니까 싹 다 날라가서 1이네. 그래서 얘도 2. 256이 얼마야? 256이 256. 자, 2의 8승이지. 2의 8승. 2의 8승. 거기에 2분의 1승이 거듭돼서 3번 곱해져 있는 거지. 지수에. 그렇지? 이렇게. 그럼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1. 여전히 2. 이 셋을 합하라. 답 3. 자, 23번. 상수 A, B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거 뭐 문과생들한테 뭐 쉽게 점수 주려고 주는 문제야. 자, 이게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거든.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빼기 b로 가지. 근데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a니까 0으로 가는 거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분자만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간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찾았지? b는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를 다시 써볼까? a 묻고 x 플러스 2. b가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가 되지? x 플러스 2. 약분하면 a만 남는데, 그러니까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5. 구했네? 구했네. a랑 b 곱해라. a랑 b 곱해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곱하면 얼마야? 10.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 24번.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출제되는 유형인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 뭐 이게 뭐 대단히 어렵게 나올 일이 없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본 적이 없어. 뭐 이런 기호 자체가 지금 올해 수능 치는 애들한테 처음 이제 알게 된 기호인데, 뭐 그거지. 7명을 3개의 그룹으로 쪼개라. 뭐 그런 얘기잖아. 그지? 7명을 3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방법인데, 이거 너무 뭐 이렇게 진지하게 갈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뭐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뭐 있는데, 뭐 공식을 써갖고 푸는 방법이 있고 한데, 이거는 솔직히 공식을 쓰는 것 자체가 참 이거는 비능률이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7명을 3개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보자. 2, 2 더하기 2 더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 합해서 7 나야 되니까 3이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장 큰 숫자를 일관성 있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써갖고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은 사실 이거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거야. 7은 나올 수 없네. 미안. 5, 1, 1.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4인 경우는 여기에 2를 넣고 2를 넣는 경우. 이런 경우 있지.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큰 그룹부터 작은 그룹으로 차근차근 나눠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3, 1 가능하고 3, 2, 2도 가능하지. 그지? 됐고 2를 쓸 수 있나 여기다? 2? 있으면 안 되지 더 이상. 그지? 나올 수가 없네. 여기다 2를 쓰는 순간 여기 어딘가는 2보다 큰 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분류하고자 하는 원칙에 위배가 되잖아. 자, 이렇게 해갖고 총 세트가 4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5명, 1명, 1명으로 만드는 경우, 4명, 2명, 1명으로 만드는 경우, 3명, 3명, 1명으로 만드는 경우, 3명, 2명, 2명으로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딱 그냥 편하냐면 기획사에 연습생 7명이 있는데 그 연습생 7명 가지고 3팀을 만들고 싶은 거야, 기획사 사장이. 그래서 5인조에 솔로 2명, 4인조에 2인조에 솔로 1명, 3인조 2에 솔로 1명, 3인조 하나에 뭐 2인조 팀 2팀 뭐 이렇게 만드는 경우인데 7명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A, B, C, D, E,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 있지, 그지? 7명 연습생 중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5인조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요 7명 중에 5명을 골라야지 일단.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거지, 이거. 7명 중에 5명 고르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가 2명이 생기는데 나머지 둘은 그냥 각각 솔로로 하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걸로 끝이지. 그치? 뭐 이거 뭐 수학적으로 굳이 쓰자면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고 나머지 한 명을 또 고르고 얘네 둘은 고르는 순서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무차별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갖고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준다. 그러니까 고르지만 이 골라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멤버를 구성하는 순서가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2명 중에 얘를 먼저 뽑고 나머지를 뽑나 얘를 뽑고 얘를 뽑나 사실 같은데 여기서는 다르게 취급도 하거든.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지고 근데 이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얘기지. 5명 골랐으면 나머지 둘을 각자 솔로로 만들면 끝이고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7명 중에 일단 4명 가지고 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셋 중에 2명 고르고 1명 고르면 되겠지. 얘는 뭐 얘랑 얘랑은 일단 멤버 수가 다르니까 팩토리얼로 뭐 나눠줄 필요가 없지.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인조 팀을 2명을 만드는구나. 2팀을 7명 중에 일단 3명 고르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을 고르고 1명 중에 1명 고르는데 굳이 이거 뭐 써도 되나? 1콤비네이션 써도 되는데 3명 팀이 2팀이니까 먼저 7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랑 4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랑 만약에 뽑힌 사람이 이게 구분이 3명 3명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 뭐 A, B, C를 뽑았는데 그 뒤에 D, E, F를 뽑았다 치자고.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는 팀에 뭐 예를 들면 A팀이라고 하자. A팀에 A, B, C를 뽑고 B팀에 D, E, F를 뽑았는데
사실 팬 입장에서 볼 때는 A팀인지 B팀인지 뭐 그게 알게 뭐야. 중요한 것도 아니지. 이제 똑같은 거지. A, B, C를 먼저 뽑고 D, E, F를 나중에 뽑으나 D, E, F를 먼저 뽑고 A, B, C를 나중에 뽑으나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무차별하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고 3명 모아갖고 팀 만들어줬으면 되는 거지. 먼저 뭐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게 팬 입장에서는 크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는 이미 순서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7명 중에 3명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가지고 2명 뽑고. 그러니까 남은 4명 중에 2명을 먼저 뽑고 나중에 떨거지 2명을 갖고 팀을 만드나. 사실 얘네 둘을 어떤 식으로 먼저 뽑아도 같단 얘기잖아. 2명 멤버가.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준다. 자,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솔직히 계산을 생략합시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내가 굳이 뭐 계산해보세요. 각각 뭐가 나오고 결론이 301인데 이 계산을 생략을 합시다. 요 계산하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모평균이 M, 모 표준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이네. 이런 말 보면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답 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진짜 솔직히 거의 1분 컷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거든. 자, 봅시다.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래. 정규분포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긴데 여기가 M, 여기가 M 더하기 8, 여기가 M 빼기 8,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근데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자,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랑 얻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추출하여 얻은 뭐가 있냐면 x바가 있었던 거야. x바. 표본 평균.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값이 있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실제 값인데 이 모평균이 이 표본 평균이라는 측정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지를 대략 99% 정도로 추정을 해봤더니 요 범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공식만 외워갖고 풀어서 하는 거를 선호하는 학생 그냥 공식을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되거든. 자, 표준화를 할 때 Z값을 쓰잖아. 왜냐면 그 정규분포가 집단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집단에 따른 상대적인 위치를 동일 비교를 못하니까 집단 간에 그거를 다 표준 정규분포라는 비교가 가능한 이제 말하자면 비교를 하기 위한 도구를 써갖고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특정 정규분포를 Z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정규분포 곡선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 m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값, 그 곡선의 z값은 0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해당하는. 자, z로 변환하는 공식이 이거라는 거는 다 알지. 이거라는 건 다 알지. 근데 이거는 모집단을 z로 바꾸는 게 아니고 x바라는 측정값을 기준으로 z로 변환하는 거라서 좀 달라. 자, 그건 어떻게 가냐면 공식 알 거야. 모르면 외워도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자, 모표준 편차가 8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8인 거야. 자, 8분의 x 빼기 m. 얘는 이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고 이거는 요거다. 샘플이 샘플이 n짜리의 그 측정값, 표본 평균. 그러니까
n명을 뽑아가지고 임의로 n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때린 값이 x바란 얘기야. 근데 그 x바의 평균도 m 나오겠지. 이거 알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이 문제를 새로운 연습장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줄게. 자, m이 이 범위에 있다고 했어. 이 범위에 60.78에서 65.94. 이게 이제 실제 값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값이지. 실제 값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이 99%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이 z값의 절대값의 범위가 2.58 사이에 있을 플러스 마이너스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다. 99%다. 이거 가지고 이제 도출이 된 건데, 이거 그냥 공식만 써갖고 답 내는 거에 이렇게 적응되어 있는 학생은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좀 번거로워 보일지 몰라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P Z의 절대값이 2.58. 이게 뭐냐면 P Z가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다. 뭐 그 얘기인데, 근데 이 Z가 뭐라고? 아까 Z가 뭐라 그랬지? Z는 루트 n분의 8분의 x바. 이거는 측정값이다. 측정값. 요거잖아. 이 Z가 들어갈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이렇게 변환한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m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z인데 이 z에 관한 범위를 가지고 확률을 뽑아낸 거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걸 변형을 시켜서 가운데 토막에 m이 들어가게끔 변형을 시킨 거야. 가운데 토막에 m이 들어가게끔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문제의 의미가 어떻게 간 거냐면, 이거는 정규분포상에서 측정한 참값이지, 그 z의 절대값이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 가운데 토막에 들어갈 확률이 99%란 얘기야. 99%의 확률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 z값을 요걸 거쳐서 이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 오른쪽에서는 변화가 없이 그냥 99%지. 그러면 그냥 해석이 뭐냐면 m이라는 놈이 뭔진 몰라도 요 놈이 이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9%가 되는 것이고, 이 m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내야 될 원래 실제 값이잖아. 그 실제 값을 어떤 식으로 알아내려고 할 거냐면 그 x바라는 측정 값이지. 그러니까 x바는 평균 m과 유사하긴 한데 좀 다른 값이잖아. 내가 얻은 측정 값을 가지고 실제 값 m이 들어가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범위 안에 99%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실제 m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참값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식이 이 z값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신뢰 구간인데 이 신뢰 구간은 별거 아니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이 구간의 사이값이 나오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알파 이게 베타라고 하면 구간이 뭐야? 요게 구간이지. 베타 빼기 알파가 구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면 측정값이 x바인데 이거 뭐 x바가 빠지지. x바라는 측정값이 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 없어지고 뭐만 나오냐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8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2 곱하기 2.58에 루트 n분의 8 이거지. 이게 65.94에서 60.78을 뺀 값이랑 같다는 얘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거랑 같은 거라고. 이거랑 알겠지? 그래서 65.94에서 60.78을 뺍시다. 65.94 빼기 60.78 이거 얼마야? 그래서 94에서 78 빼면 얼마야? 16.16 그리고 65에서 60을 빼니까 5.16이네. 그리고 얘는 얼마지? 얘가 5.16 나오지? 끝났네. 얘가 1 나온다는 얘기잖아. 얘가 1 나온다는 얘기는 루트 n에 n이 따라서 n이 64가 나온다는 얘기지. 8의 제곱 64.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답을 여기다 안 적어놔가지고 이게 맞을 거예요. 요게 64가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알면 거의 기계적으로 1분 컷으로 풀 수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이런 방식으로 오소독스하게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갑시다. 다음 문제로. 역함수를 y는 fx로 하자. 자,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게 쉽나 어렵나? 쉽지? 역함수는 나는 이렇게 푼다. y를 그냥 x로 놔. x를 y로 놔. x, y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반대로 바꾸면 되거든, 역함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x를 y라 쓰고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x를 y로 쓰고 이게 역함수야. 역함수인데 함수답지가 않기 때문에 식변형을 좀 하자 이거지. 그래서 x, y 빼기 1, 마이너스 y 더하기 3, xy 빼기 x는 마이너스 y 빼기 3. 요거 이쪽 넘기고 정리하면 뭐야 이거. x 더하기 1에 y는 x 빼기 3. 그래서 y는 x 더하기 3분의 x 빼기 3 돼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요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fx가 이거라며. 이게 fx라며. 이 fx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자, 점근선이 얘를 0으로 만든 x값, 그때 y값. 자, 요게 그냥 x값이라 하고 x축이라 하고 y축이라 하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점근선이 뭐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이게 실제 점근선이지. 그리고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조금 껄쩍지근하지. 이게 y절편을 확실하게 찾아봐야 되겠네. y절편은 어떻게 찾아? y절편
x에다가 0 집어넣고 찾잖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에 플러스 1이니까 음수지,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자, 이게 그 역함수 곡선을 그린 거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 근데 역함수 곡선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지. 반비례 곡선이라고. 이 반비례 곡선인데 이 반비례 곡선이 대칭 점이 이미 알잖아. 여기 마이너스 3,1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관계를 이루는데 모든 점이.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이 대칭이 되는 직선이 사실 두 종류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자, 근데 연습장에다가 새로 씁시다. 지금 여기 좀 산만한 것 같으니까. 자,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게 X축, Y축, 대칭 중심이 마이너스 3,1이었지? 마이너스 3,1. 대칭 중심이 이거였고, 점근선을 이번에 빨간 접어도 폭에 져.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 개의 대칭 직선 중에 어느 게 답이냐면,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 아, 만나는 대칭 직선. 만나는 대칭 직선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네. 이거. 이게 답이지? 그러면 끝났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나는 점이 3,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답이 이거네.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3,1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ax 플러스 b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란 얘기네. 자, a, b는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또 물어봤냐면 a, b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a, b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할 때 뭔진 몰라도 l제곱을 구해내야 된다. 구해내면 되지. 뭐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가 b란 얘기잖아. 요 거리 구해라. 거리 구해라. 자,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물론 돼. 왜냐면 나왔으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요거 역함수 C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건 진짜 바보짓이란 얘기지. 바보짓이란 얘기지. 자, 중학교 수준의 지식만 알아도 이건 답을 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답을 내느냐. 요 수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자, 요 길이랑 같지. 근데 나는 이 길이를 그냥 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 어떻게 뽑아내냐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4를 봐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중학교 때 반비례 곡선 배울 때 이거 안 배웠나?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y는 x분의 3 하고 배웠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xy는 3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면 딱 좋냐면 이 곡선상에 어느 점이 있을 때 a, b라는 점이 있을 때 요 x가 a고 y가 b잖아. 그래서 a, b가 3이다. a, b가 3이다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3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뭐냐? 이 곡선상에 아무 점이나 잡고 점근선에 수선을 내려갖고 이런 식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있는 요 상수랑 같다. 그거야 그거. 근데 여기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4잖아. 이게 넓이인데 넓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 절대값에서 4가 넓이란 얘기야. 뭐가? 요 넓이가 4란 얘기야. 근데 무슨 넓이야? 직사각형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사각형. 이게 뭐야? 정사각형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이 정사각형 넓이가 4라고? 정사각형 넓이가 4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네?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 거지? 2루트 2. 2루트 2. 그러면 그 대각선의 길이가 2배가 되니까 L의 길이는 4루트 2가 된다. 끝났지? 자, 문제가 뭐냐? B 빼기 A의 L제곱을 곱해라. B 빼기 A, B 빼기 A.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럼 3이네. 그리고 L이 뭐야? 4루트 2. 그거 제곱? 30이네. 그치? 4, 4, 16. 16 곱하기니까 32. 얼마야? 96. 답이 96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으로 가면 이건 좀 힘들다는 얘기야. 26번에 그런 거 그렇게 시간 버려가면서 풀 시간이 어딨어. 자, 다음 문제 27번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요구라 할 때 여기 이제 y절편이 딱 나와 있으면 부정적분이 하나 확정되는 건데 그건 아니네. 자, 그런데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건 뭐야?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되잖아. 근데 그거를 정적분을 했다. 근데 정적분 구간이 n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이 n이 당연히 자연수겠지. 자연수니까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합수를 봐라. 자, 봐라. 이거 할 때 이런 문제 볼 때 차근차근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 뭘 원하는지를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좀 따져보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냥 풀 거야. 자, 봅시다. 실험을 하는데 일단 자연수 n의 값에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1에서 3까지 인테그럴이구나. 그러니까 1 넣으면 0에서 2구나. 1 빼기 1이니까 0, 1 더하기 1이니까 2. 0에서 2까지 fx dx. 얘가 0보다 작은지를 검증해보고 만약에 검증이 되면 맞다. 그러면 1, 채택. 아니면 기각. 해놓고 그 다음에는 1에서 2까지 3이지 이번에 3. fx dx. 자, 이거를 직접 다 해볼 거냐? 자연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정적분의 구간이 항상 2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지. 구간이 일정하구나. 그러니까 정적분의 구간이 일정하다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실제로 부정적분을 fx라고 했으니 그 부정적분 fx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만들면 그냥 이거지. fx를 n-1에서 n 플러스 1로 즉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얘로 변형을 할 수가 있냐 없냐가 핵심이었네. 그러면 n에다가 자연수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지. f2 빼기 f0 얘가 0보다 작은지를 검증해봐라. 검증이 돼갖고 맞으면 채택 아니면 기각. 이게 n이 1일 때 얘기하는 거고 얘는 f3에서 f2를 뺀 게 0보다 작으냐. 이게 n이 2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해보란 얘기야.
이제 이 검증을 하는 요 형태를 보니까 x 값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네. 자, 거의 답은 나왔는데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건데 지금 이런 거를 검증하라는 얘기거든. F2 빼기 F0이 0보다 작으냐 크냐. 그러니까 F2가 F0보다 만약에 밑에 있다면 맞는 것이고 얘랑 얘가 위에 있다면 틀린 거지. 2 빼기 0이라는 분모를 한번 양변에 나눠봤어. 자, 왜 나눠봤냐면 이걸 나는 뭘로 이해하고 싶냐면 기울기로 이해하고 싶은 거야. 기울기로. 뭔 기울기? 2, F2와 0, F0 사이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그게 뭐야? 이거잖아.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지. 이 선분의 기울기가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선분의 기울기가 0보다 작냐 크냐를 볼 때 맞지? 이 두 점을 연결해 갖고 기울기 따지면 0보다 작잖아. 맞는 거네. 그지? 그래서 n이 1일 때 검증이 됐어. 얘는 채택이야. 그럼 이런 요령으로 가면 문제 끝난 거네. 그럼 다음 상황은 뭐야? F3 빼기 F1인데 이게 0보다 작냐 크냐를 검증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3 빼기 1이라는 분모를 만들어 주면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뭐 여기에다가 3 빼기 1을 나눠줘봐야 0이니까 그러면 이 3, F 라지 F3이라는 점하고 1, 라지 F1이라는 점하고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0보다 작냐 크냐 끝났네. 그러니까 X 구간이 2가 되게끔 계속 두 점을 연결해 갖고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따져보란 얘기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났네. 여기 있는 뭐 점이 있겠지. X 값이 1인 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거 연결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기울기가 음수 나오겠지? 그러면 채택이네. n이 2일 때도 채택. n이 3일 땐 어때? n이 3일 땐. n이 3일 땐 어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기각이지. 기울기가 0이니까. 그 다음에 n이 4일 땐 어떨까? n이 4일 땐 요건 어떨까? 요거. 여기 4랑 7 사이에 점이 두 개가 있지. 요건 어떨까? 요거 양수니까 기각. 그 다음에 요거 연결하면 기각. 기울기가 양수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채택이 되는 게 하나 있지. 요거 되지? 자, 이게 5, 라지 F5인데 여기는 7, 라지 F7 되지? 그러면 n이 뭐일 때 채택이 되는 거야? 사실 채택이 되는 거 1, 2, 6인 거지? 그지? 6인 거지? 자, 이거를 일반화 시키자. 내가 지금 대충 해서 그렇지 이거잖아. 일반화 하면 n 플러스 1 빼기 라지 f n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인데 이게 5가 되는 경우가 됐지. 그지? 이게 0인 경우 됐고 자 여기다가 이게 되는 경우를 써보자. 헷갈리니까 이게 0인 경우 됐고 이게 1인 경우 됐고 요렇게 얘 안 됐고 얘 안 됐고 얘가 됐지. 5가 되는 경우 됐지. 0, 1, 5 그 다음에 또 요거도 되네. 요거 7과 10 사이에 또 점이 몇 개 찍혀지냐면 8, 9 두 개가 찍혀지는구나. 8, 9, 10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되지. 6일 때도 되는구나. 6일 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지. 7일 때도 되지. 7일 때. 그 다음에 8일 때는 얘랑 연결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안 되네. 다 증가니까. 오케이. 이 5개가 된다. 5개가 되는데, 그래서 n은 뭐야?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하나씩 증가하면 되니까 n-1이 0, 1, 5, 6, 7이 된다는 얘기는 n은 1, 2, 6, 7, 8 요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합해서 얼마? 24. 그래서 24가 답이야. 이거 요령을 알면 쉬운 건데 내가 지금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솔직히 풀면 쉽게 푸는 거야. 이제 감각만 딱 눈치를 채면 보자마자 기울기, 이 문과생들한테 기울기를 꽤나 많이 내거든. 이게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거 참 문제 만들기도 쉽고, 이제 왠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수학경시대 시험의 점수는 정규분포 요걸 따른대. 정규분포를 따른다. 시험 점수가 62점 이상이면, 이거지.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푸는 요령을 간단하게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줄게. 정규분포의 성질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표준 정규분포 표 몇 개가 나와 있지. 요거 이용해서 답 내라고 하는데, 400명 중에 몇 명이 수학경시대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A값 구하라. 400명 중에 몇 명인지를 Z값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정규분포 곡선이 n 50 10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그림 그리면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50, 여기가 50 더하기 10이니까 60, 여기는 40. 그런데 62점 이상이면 출전 자격이래.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표준정규분포 곡선상에서 이해하자면 50에 해당하는 값은 0이고, 60에 해당하는 값은 1이고, 40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런데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선 내가 필요한 점수가 62점이라며. 근데 이 62점이 Z값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느냐. 1보다 좀 크겠네. 그거 찾으란 얘기지. 그럼 뭐야? Z값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요거 쓰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점수가 62점이라며. 그 62점을 여기다 놓고, 50점을 여기다 놓고, 50과 60의 차이가 10이잖아. 그래서 이 10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얼마야? 10분의 62 빼기 50. 1.2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2. 1.2 이상이 되면 내가 경시대 출전 자격을 얻는 거 아니야. 그치?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선 Z값 1.2 내부에 들어야 되겠네? 근데 표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1.2, 0.385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0에서 Z까지, 0에서 1.2까지가 0.385다.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영역이, 여기가 0.385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알고 싶은데 표에는 요게 나왔다며. 그래서 0.5에서 0.385 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겠네? 그러면 얼마야? 0.115 이렇게 되나? 요거 두 개 더하면 0.5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확률이 11.5%란 얘기인데, 100명 중에 11.5명이 출전 자격을 얻는 정도의 그 자격 조건이란 얘기야. 62점이란 얘기가. 11.5%라고 하면 2등급 정도 되나? 모르겠네. 2등급 정도 되겠다. 근데 학생이 몇 명이라고? 400명? 그러면 400 곱하기 0.115 요거의 답이네. 그치?
최대 몇 명이라고? 요거 계산하면 끝난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칸 가서 4. 11.5 곱하기 4가 답이네. 얼마야? 23명이 2배니까 46명? 46명. 그래서 46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함수래, 연속함수. 연속함수인데 이거 보고 탁 떠올라야지. 아, 주기구나. 주기 관련한 게 있네. 일이 주기라고는, 엄밀하고는 얘기를 못해. 주기와 관련이 있지. 이 주기의 배수에 관련돼 있을 텐데 어찌됐든